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콩 학생들 사이에서 중국어를 안 쓰고 한국어와 한글 배우자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혀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는 리우 민호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지난해 제게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도 제 삶을 바꿔놓은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면 한국과 저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아이돌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것도 아니었는데, 제 인생을 바꾼 건 다름 아닌 한글이었으니까요. 교실 안은 늘 시끄러웠어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떠들고 웃고 있을 때, 저는 항상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스케치북을 펼치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미술 시간이 시작되기 전 한 무리의 친구들이 모여서 한국 아이돌 팬아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특히 수정이라는 여학생이 자신이 그린 팬아트를 자랑하고 있었고, 그 그림은 정말 멋졌습니다. 선이 깔끔하고 색감도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유심히 보게 됐고, 문득 따라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술 선생님이 항상 다양한 스타일을 연습하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 빈 종이에 수정의 그림을 참고해 비슷하게 그려봤어요. 완성된 그림을 보니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온 수정이 제자리 옆을 지나가다가 제 그림을 보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왜 내 그림을 훔쳐 그려? 라고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말을 더듬으며 설명하려 했지만 수정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참고한 것일 뿐이라고 해도 수정은 완전 똑같이 베낀 거라며 도용이라고 소리쳤죠. 수정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항상 조용히 있더니 이상했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또 다른 친구는 자기 스타일도 없이 남의 것만 훔치는 것 같다고 말했죠. 변명할 틈도 없이 마음속에서 수치심이 치밀어 올랐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마침 미술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교실에서 완전히 투명인간이 되었어요. 쉬는 시간에 말을 걸어오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고 조별 활동 때는 항상 혼자 남겨지곤 했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그들은 금방 시선을 돌렸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모두 저를 피해갔어요. 마치 제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말이죠. 그때까지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완전히 소외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일이 고통스러워졌어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죠. 학교에서의 매 순간이 고통이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위안이 되었던 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항상 방 안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렸어요. 부모님은 늘 바쁘셔서 제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드리지 않았죠.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저 혼자서 스케치북에 감정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것조차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그린 것이 또 누군가의 것을 베낀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제 스케치북을 보시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죠. 최근에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으려 했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내어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제 스케치북을 다시 펼쳐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한글 캘리그래피와 섞어보면 어떻겠냐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한글이 가진 독특한 조형미가 제 그림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한글 캘리그래피를 하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한글의 형태와 구조를 그림의 요소로 활용해 보라는 것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한글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날이 지나갔어요.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글자 모양만 보려고 했는데 점점 더 깊은 내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제된 한글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읽으면서 문자 하나하나에 담긴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더욱 신기했던 것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어요.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로웠죠. 한글의 기하학적인 구조와 조형미에 매료되었어요. 사각형 안에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도 독특했고 그 안에서 무한한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한글에 대해 알아보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한글의 자모 구조를 활용해 제 감정을 표현해보면 어떨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한글이라는 새로운 시각 언어로 나타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미음과 이음 같은 단순한 자음 형태를 그림 속에 녹여보기 시작했어요.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나면서 점점 한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글자 모양만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글이 가진 철학과 의미를 내 작업에 담고 싶었어요.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한글의 본질적 가치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아무에게도 제 작업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저 집에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죠. 부모님은 제가 평소보다 더 조용해진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 많이 물어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늦게 귀가하셨고 어머니도 자신의 일로 바쁘셨으니까요. 가끔 문 앞에서 망설이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보였지만 결국 그냥 지나가곤 하셨어요. 어쩌면 사춘기라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외톨이였어요. 친구들은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수정이와 그 친구들은 가끔 저를 보며 속삭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어요. 밤마다 한글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내 안에 작은 확신이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히 나만의 예술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미술 선생님이 다시 제 스케치북을 보셨어요. 선생님의 눈이 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 정말 한글을 공부했구나. 이건 단순한 따라 그리기가 아니야. 내가 한글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어. 선생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작은 자부심이 생겼어요. 누군가가 제 노력을 알아봐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전체 방송으로 문화 페스티벌 공지가 내려왔어요. 매년 열리는 행사였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학년별로 작품을 제출해 전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우리 반에서 누가 참여할지 물으셨고 여러 명의 손이 올라갔어요. 수정이도 당연히 손을 들었고 자신 있게 한국 아이돌 팬아트를 전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선생님, 민호는 참여시키지 마세요. 걔는 남의 작품 도용하는 애잖아요. 교실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고 담임 선생님조차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죠.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걸을 때 친구들이 넌 아무것도 하지 마. 도용범이잖아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마치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어요. 왜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지, 왜 항상 이렇게 약한지.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울고 난 후 문득 스케치북에 눈이 갔어요. 몇 주 동안 작업해온 한글 캘리그래피와 그림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처음으로 진짜 결심을 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순수 창작, 내 감정을 담은 작품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모두에게 보여주자. 그동안은 그저 나 혼자만의 위안을 위해 작업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작품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비록 지금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내 진심이 담긴 작품이라면 누군가는 알아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말 열심히 작업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분해하고 재조합하면서 내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슬픔은 시옷과 이로, 기쁨은 기역과 아로, 분노는 비읍과 우로. 각 감정에 어울리는 형태를 찾아 표현했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저 글자 모양만 따라 그리던 제가 이제는 한글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가진 동그라미, 세로선, 가로선의 조합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그것들을 분해하고 재조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죠. 특히 매료된 것은 한글이 가진 철학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개념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어요. 말로 하지 못하는 내 감정을 한글로 표현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한글의 자음 중 미음은 입모양을 본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음을 활용해 침묵했던 제 모습을 표현해보기로 했어요. 미음 안에 꽉 찬 감정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색과 선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밤마다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덧 문화 페스티벌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작품 제출 마감일은 사흘 후였고 저는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캔버스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분해해 재구성한 작품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추상화 같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글의 요소들이 숨어있는 그런 그림이었죠. 그 안에는 나는 말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나를 대신해 말해주었습니다. 라는 문장을 캘리그래피로 넣었어요. 작품을 완성하고 보니 처음으로 진짜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히 나만의 작품이었으니까요.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작품으로 친구들에게 제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께 작품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갔는데 수정이와 그 친구들이 제 가방을 발견하고는 열어봤어요. 캔버스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수정이가 물었죠. 뭐야, 너도 작품 낼 거야? 또 누구 것 베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친구들은 제 가방에서 캔버스를 꺼내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이상한 그림이네. 한글. 너 한국어도 할 줄 알아? 분명히 어디서 베꼈을 거야. 검색해봐. 친구들의 말이 계속됐고 그중 한 명이 또 어디서 베낀 거지? 라며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너무 약했죠. 결국 캔버스가 바닥에 떨어지고 모퉁이가 살짝 구겨져 버렸어요. 그때 마침 미술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상황을 보셨고 친구들은 금방 흩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제 캔버스를 주워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고유한 시도야. 포기하지 마라.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결국 작품을 전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 앞에서 내 작품이 전시된다는 것,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 내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문화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어요. 학교 강당이 전시장으로 변했고 각 학년별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작품이 걸린 곳에 가보기가 두려워 한참을 복도에서 서성였어요. 그때 미술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발견하셨죠. 왜 들어가지 않니? 내 작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선생님의 말씀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정말일까요? 용기를 내어 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 작품 앞에 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독특하다. 한글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 문장 정말 마음에 와닿는다.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제 작품을 진지하게 보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중에는 수정이도 있었어요. 그녀는 제 작품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상과 달리 비웃지 않았어요. 그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작품으로 이동했죠. 페스티벌의 마지막 순서로 작품 발표 시간이 있었어요. 각 학년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었죠. 담당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발표자를 호명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이름이 불렸어요. 다음은 2학년 리우민호 학생의 작품 발표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발표를 준비한 적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더더욱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술 선생님이 제 등을 살짝 밀어주셨어요. 까봐. 내 이야기를 들려줘.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어요. 떨리는 다리로 중앙에 섰을 때 강당 가득한 학생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작품을 바라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내 이야기를 이제는 한글이 대신 말해줄 차례였으니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말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알게 된 후 처음으로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글을 알게 된 계기, 한글의 아름다움에 빠진 이유, 그리고 한글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내 감정들.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친구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떤 친구는 제 작품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말해주었고, 다른 친구는 그동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수정이도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내 작품. 정말 멋졌어. 사실 내가 오해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뭉쳐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의 발표로 모든 것이 바뀌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친구들은 제가 누구의 것도 베끼지 않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문화 페스티벌이 끝나고 학교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가끔 같이 앉아서 밥을 먹기도 했죠. 물론 아직 완전히 친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미술 시간에는 특히 변화가 컸습니다. 선생님이 제 작품을 예로 들며 창의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곤 했어요. 덕분에 미술 시간이 더욱 즐거워졌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이제는 제 의견을 묻기 시작했어요. 민호,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어 기초를 독학하기 시작했고
한글 관련 책도 몇 권 구입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갑자기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신기해 하셨지만 그래도 응원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심지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글 전시회에 저를 데려가 주시기도 했죠. 그 전시회에서 저는 더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한글의 역사와 발전 과정, 다양한 서체와 표현 방법을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한글과 다른 예술 형식을 결합한 현대 작품들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글 조각, 한글 설치 미술, 한글 패션 디자인.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전시회를 다녀온 후 저는 시각 디자인과 한국어 교육을 융합한 진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고등학생이라 먼 미래의 일이었지만 처음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일, 그것이 제 꿈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이제 한글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문화 교류 프로그램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포스터를 제작하고 학교 축제에서는 한글 캘리그래피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어요.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저도 더 많이 배웠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수정이와의 관계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수정이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저는 한글을, 수정이는 한국 대중문화를 좋아했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한국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수정이가 자신의 아이돌 팬아트를 그리다가 저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민호, 이 부분에 한글 캘리그래피를 넣으면 어떨 것 같아? 그 질문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를 도용범이라고 비난했던 친구가 이제는 제 의견을 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작업을 시작했어요. 수정이의 아이돌 그림과 제 한글 캘리그래피가 만나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둘의 스타일이 의외로 잘 어울렸고 이 작업을 계기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수정이는 제게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알려주었고 저는 수정이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해주었죠.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학교에서는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어요. 다양한 문화 간의 융합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한글과 홍콩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한글의 조형미와 홍콩의 전통적인 시각 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홍콩의 전통 예술과 현대 디자인을 연구했고 동시에 한글 서예와 타이포그래피도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작업은 쉽지 않았어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문화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섞는 것은 정말 어려웠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큰 배움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어요. 홍콩 전통 예술가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디자이너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한글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소통의 용기였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학교에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학교와 한국의 한 예술고등학교가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두 학교의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함께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그 프로그램의 홍콩 측 대표 학생으로 선발되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내가 이제는 학교를 대표해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니. 미술 선생님은 제가 한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장 적합한 학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한글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한국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기 일주일 전,
저는 정말 많은 준비를 했어요. 한글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환영 포스터를 만들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연습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 학생들이 도착한 날 학교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10명의 한국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왔고 각자 홍콩 학생 파트너와 짝을 이루게 되었어요. 제 파트너는 정우라는 학생이었는데 그는 캘리그래피와 타이포그래피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우리는 공통 관심사로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우는 제가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와, 홍콩 친구가 한글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 정말 특별한 일인 것 같아.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우는 자신이 가져온 한글 서예 도구들을 저에게 보여주었고 직접 사용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교류 프로그램 동안 정우와 저는 함께 두 문화의 대화라는 작품을 만들기로 했어요. 한글과 중국어 서예를 결합한 작품이었는데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두 가지 언어로 표현하고 그 시각적 차이와 유사성을 탐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우는 제가 만든 한글 작품들을 보고 계속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너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글은 정말 새롭고 신선해.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미처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내가 찾아냈어. 그의 말에 자신감이 더 커졌어요. 저에게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제 내면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었으니까요. 교류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합동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과 홍콩 학생들이 함께 만든 작품들이 학교 강당에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러 왔어요. 정우와 제 작품도 중앙에 전시되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나와 우리의 작품과 이야기를 기사로 실었어요.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언어를 결합한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예전 같았으면 대답을 못했을 텐데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결국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한글과 중국어는 형태는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같다고 생각해요. 그 대답을 들은 정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을 통해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을요. 침묵하고 숨어있던 저에게 한글은 소통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이 끝나고 정우와 다른 한국 학생들은 돌아갔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어요. 정우는 제게 다음 방학 때 한국을 방문해 보라고 권했고 저는 정말 그러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글의 고향인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고 싶었으니까요. 학교로 돌아온 후 저는 예술반 대표로 선출되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왕따였던 학생이 이제는 반대표가 되었다니. 하지만 친구들은 저를 진심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수정이는 내가 가장 창의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해. 당연히 내가 대표여야지. 라고 말해 주었죠. 대표가 된 후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언어를 넘어선 예술이라는 주제의 워크숍이었어요. 다양한 언어의 문자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함께 배우는 수업이었죠. 한글뿐만 아니라 아랍어, 산스크리트어, 히브리어 등 다양한 문자의 아름다움을 탐구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자를 재해석하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만큼이나 소중하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글을 통해 제가 경험했던 그 해방감을 그들도 느끼길 바랐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얻는 자유로움을요.
어느 날 미술 선생님이 저를 불러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홍콩 문화원에서 청소년 예술가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저의 한글 작품들을 출품해보지 않겠냐는 거였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 저는 제 작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어요.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한글의 새로운 측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현대 디자인과 만나면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실험해 보았어요. 단순한 캘리그래피를 넘어 이제는 한글을 활용한 설치 미술, 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시도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러 왔어요. 부모님도 함께 하셨는데 특히 아버지의 눈에 맺힌 자랑스러운 눈물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내 목소리를 찾아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글은 제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침묵에서 해방시켜준 열쇠였고 내면의 목소리를 찾게 해준 친구였어요. 한글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교실 구석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문화원 전시회가 끝난 후 저는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이 1년 앞으로 다가왔고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었습니다. 한때는 단순히 미술을 전공하려 했지만 이제는 더 구체적인 꿈이 생겼어요. 시각 디자인과 한국어 교육을 융합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진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 특별한 진로는 처음 들어보는구나. 하지만 제가 준비해간 포트폴리오와 계획서를 보시고는 생각이 바뀌신 듯 했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창의적인 접근법이네. 이런 분야라면 내가 선구자가 될 수도 있겠어.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한국의 대학들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각 디자인과 한국어 교육 두 가지를 모두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한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매일 2시간씩 공부했고 정우에게 화상통화로 회화 연습도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기초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던 중 홍콩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혁신 프로젝트 공모전 소식을 들었어요. 교육과 예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회였죠. 고민 끝에 한글과 시각 예술을 통한 다문화 소통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자의 시각적 요소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한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자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해 언어 장벽을 넘어선 소통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가 이런 소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 지식이 부족했고 이론적 배경을 탄탄히 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술 선생님, 정보통신 선생님, 그리고 정우와 한국 친구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제 프로젝트에 기여해 주었어요. 대회 당일, 저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떨렸지만 한글을 통해 배운 자신감으로 끝까지 발표를 마쳤어요. 질문 시간에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을 중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구상했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한글은 제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그리고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는 다양한 문화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 발표 날, 놀랍게도 제 프로젝트가 대상을 수상했어요. 심사위원들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상금과 함께 홍콩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실제로 구현해 볼 기회도 주어졌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교실 구석에서 외롭게 그림만 그리던 제가 이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과 협업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중 한 분이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한글 디자인 포럼에 제 프로젝트를 소개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포럼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걱정하셨어요. 아직 고등학생인 제가 혼자 한국에 가는 것을 염려하셨죠. 하지만 제 열정을 아시고는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응원할게. 하지만 항상 조심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꼭 연락해. 드디어 한국 방문의 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은 한글의 고향이자 제 인생을 바꿔놓은 언어의 탄생지였으니까요. 정우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고 그의 가족이 저를 며칠 동안 집에 머물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곳곳에서 한글이 눈에 들어왔고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의 조형미가 도시 곳곳의 디자인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건물의 외관, 지하철역 디자인, 심지어 공원의 벤치까지.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디자인 요소로 도시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포럼 당일, 전 세계에서 온 한글 디자이너들과 연구자들 앞에서 제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한국어로 발표를 시작했는데 아직 서툴렀지만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온 리우 민호입니다. 한글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특별한 문자입니다. 그 후 영어로 전환해 프로젝트 설명을 이어갔어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고 특히 한 디자인 회사 대표님은 제게 인턴십 기회를 제안하기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우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해보지 않겠니? 너의 신선한 시각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꿈같이 지나갔어요. 경복궁에서 한글 창제의 역사를 배우고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정우의 가족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먹고 한강공원을 거닐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했어요.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요. 홍콩으로 돌아온 후 학교에서 큰 환영을 받았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조회 시간에 제 수상 소식을 전교생에게 알리셨고 많은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정이는 제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다른 친구들도 한글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실 구석에 숨어있던 소년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을 당당히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문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졸업 작품전을 준비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글과 함께한 여정을 집대성하는 작품, 제 성장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구상했어요. 미술 선생님과 상의 끝에 침묵에서 소통으로라는 제목의 설치 미술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작품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왕따였을 때의 고립감과 침묵을 표현한 어두운 공간. 두 번째는 한글을 만나 변화하기 시작한 과도기를 나타낸 중간 공간. 마지막은 한글을 통해 소통의 힘을 얻은 후의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각 공간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어요. 첫 번째 공간에서는 파편화된 글자들이 흩어져 있었고
두 번째 공간에서는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으며 세 번째 공간에서는 완전한 형태로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관람객이 걸어가며 제 여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 내면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특히 첫 번째 공간을 만들 때는 그때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다시 떠올라 여러 번 작업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정이가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어요. 이제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 수정이는 제가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민호야, 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야. 끝까지 해보자. 그녀의 말에 힘을 얻어 다시 작업을 이어갔어요. 졸업 작품전이 열리기 일주일 전, 마침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홍콩 교육부 장관이 우리 학교 졸업 작품전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 작품이 특별히 소개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왜 하필 내 작품일까? 교장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호, 내 작품과 이야기는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소통과 성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니까.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제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요. 작품전 개막일, 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 북적였습니다.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특별 초청 인사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입구 근처에서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미술 선생님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긴장하지 마. 그냥 내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 교육부 장관님이 도착하셨고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여러 작품들을 관람하셨어요. 마침내 제 작품 앞에 이르렀을 때 저는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작품은 제 개인적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한때 저는 말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문자를 만나면서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제 목소리를 찾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여러 질문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신의 어려움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다른 문화를 통해 성장한 너의 이야기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작업을 이어가길 바란다. 그날 저녁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러 왔어요. 놀랍게도 그 중에는 정우와 한국에서 만났던 디자인 회사 대표님도 계셨습니다. 대표님은 홍콩 출장 중에 제 전시회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내 작품이 더 성장한 것 같구나. 인턴십 제안은 여전히 유효해. 언제든지 연락해.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신문사는 한글로 세상과 소통하는 홍콩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실었어요.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한글과 시각 디자인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학년 대표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전교생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연설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잠시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불과 2년 전, 이곳에서 저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저는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고,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방법을 몰랐어요. 하지만 우연히 만난 한글이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고
다른 이들과 연결되는 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연설을 마치며 저는 한국어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하게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긴 여정을 마친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많은 친구들이 다가와 포옹해 주었어요. 수정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자. 선생님들도 한 명씩 축하해 주셨고, 특히 미술 선생님은 오랫동안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내가 찾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바란다. 항상 응원할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소통의 언어였고 자신감의 근원이었으며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준 나침반이었습니다. 한글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침묵 속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책상에 앉았어요. 스케치북을 펼치고 한글로 짧은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 한글이 대신 전해주었네. 이제는 내 목소리를 찾아 세상과 함께 노래하리라. 대학 입학을 앞둔 여름, 저는 한국의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정우의 도움으로 서울의 작은 원룸을 구했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도.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환경의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턴십 첫날,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제 졸업작품 사진이 회사 로비에 걸려 있었거든요. 대표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생각해서 전시해 놓았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인턴으로서 처음 맡은 업무는 한글 폰트 디자인 프로젝트였어요. 회사에서는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한글 폰트를 개발하고 있었고, 저는 그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조 역할만 할 줄 알았는데, 대표님은 제게 독자적인 디자인 라인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한글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해. 한글 폰트 디자인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 균형과 가독성, 그리고 감성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흥미로웠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있었어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예술적 감성을 동시에 다루는 과정이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표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어요. 민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한글 교육 앱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내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맡아볼래? 그 제안은 제 꿈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시각 디자인과 한국어 교육을 결합한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센터를 방문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과 대화하며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배우면 더 효과적일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리안이라는 여자아이였어요. 베트남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리안은 한글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린 한글 캐릭터 스케치를 보더니 갑자기 관심을 보였어요. 이거 정말 귀여워요. 이렇게 생긴 글자라면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언어 학습에서 감성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리안과 같은 아이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학습 대상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앱 디자인에 이런 요소를 적극 반영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친근한 캐릭터로 디자인하고 이야기 중심의 학습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2달간의 개발 끝에 앱의 첫 버전이 완성되었어요. 한글 친구들이라는 이름의 이 앱은 다문화 가정센터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리아는 앱을 통해 한글 학습에 흥미를 붙이기 시작했고 몇 주 만에 놀라운 진전을 보였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회사 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고 저는 인턴에서 정식 프로젝트 디자이너로 승격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전에 이미 실무 경험을 쌓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어요. 더욱이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한국의 유명 대학에서 저에게 특별 입학 제안이 왔어요. 제 인턴십 프로젝트와 이전의 작품들을 높이 평가해 시각디자인학과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되었어요. 이미 홍콩의 대학에 합격한 상태였고 부모님도 제가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으니까요.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홍콩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은 한국에서 진학하기로 했어요. 그 사이에도 방학 때마다 한국을 방문해 인턴십을 이어가기로 했고 회사에서도 이런 방식을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홍콩으로 돌아가기 전 정우와 함께 경복궁을 찾았어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3년 전 저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며 일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물었어요. 민호야, 세종대왕님께 하고 싶은 말 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만든 한글이 500년이 지난 지금 홍콩의 한 소년에게 목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홍콩으로 돌아와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한국어 수업도 병행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한글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 주었고 덕분에 학업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었어요.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학교에서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연사로 초청되었습니다. 주제는 언어와 디자인의 경계를 넘어서였어요. 강당에 가득한 학생들과 교수님들 앞에서 저는 한글과 함께한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에서 벗어나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었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언어와 디자인은 모두 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나들 때 우리는 더 풍부하고 깊은 소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질문했어요. 왜 하필 한글이었나요? 다른 언어가 아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글의 과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구조가 당시 제 마음을 정확히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지금 그런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를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한글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어갔습니다. 방학 때마다 서울로 가서 인턴십을 계속했고 홍콩과 한국을 오가며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두 나라 모두가 제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정우와 통화하면서 농담처럼 말했어요. 난 이제 반은 홍콩 사람, 반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는 그냥 민호야. 국경을 넘어선 민호.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더 이상 한 곳에 묶여있지 않았고 두 문화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교실 구석에서 외롭게 그림만 그리던 소년이 어떻게 지금의 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해요. 한글은 제게 언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림보다 더 깊이 있는 감정의 언어였고, 침묵에서 벗어나 세상과 소통하게 해준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책상에 앉아 한글로 일기를 씁니다. 그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한글과 함께하는 매일이 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나를 대신해 말해주었습니다.